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여러분들과 시간을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 말이 행운을 부른다. 말이 행운을 부른다. 예. 우리 저 말에 대한 그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아무래도 좀 말이 좀 말에 대한 그런 우리 얘기가 조금 짧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좀 이어서 좀 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제가 좀 할 말이 많거든요, 사실은. 말이 성공을 부르고 말이 행운을 부른다, 이런 쪽에 제가 이제 이 분야에 좀 이렇게 저의 주장이 좀 사실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내용이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이 성공을 부른다, 그리고 좋은 말을 쓰면 좋은 인생이 펼쳐지고, 특히 말이 생각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 특히 우리가 자기가 되고 싶은 뭐 그라든가 소원하는 거, 그런 거를 입에 계속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공을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 결국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좀 연장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사례를 제가 얘기를 드렸죠.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저의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방금 전에 어떤 저의 지인분하고 통화를 장시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더라. 옛말에 그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 다 이렇게 말이 씨가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더라. 서로가 공감을 하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조금 더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이 사례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좀 정말 이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제가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 20대나 요럴 때 30대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잘했던 게 뭐냐면은 열쇠 따기입니다. 열쇠 따기. 제가 열쇠를 잘 땄어요. 그러니까 잘 안 열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열쇠는 분실이 된 상태에서 열쇠를 열어야 되는데 이거 열쇠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를 불렀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뭐 클립 같은 거 또는 쇠쪼가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뭐 이렇게 집에 돌아다니는 서랍 같은 데 열어보면 열쇠 같은 거 돌아다니잖아요. 안 쓰는 거. 뭐 그런 거라도 주워 모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열려요. 다른 사람들은 못 열어도 저는 열어요. 제가 열쇠를 굉장히 잘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 고장난 뭐 그런 거, 분실된 그런 열쇠, 자물쇠 같은 거, 그런 것도 제가 다 열었고요. 심지어 저희 할머니 집에 열쇠가 없는데 제가 그거 열어드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를 제가 하면 열리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로 이 생각입니다. 말이고 생각입니다. 그 원리가. 저는 열쇠가 안 열리는 거를 딱 봤을 때 열쇠가 분실됐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요령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열린다 이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진짜로 이거 반드시 열린다 마음에서 일단 포기를 안 하고 반드시 된다는 생각을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쇠를 참 잘 땄어요. 안 되는 거를, 잠겨있는 열쇠를 제가 아무거나 그냥 하면 잘 열었어요. 심지어 어떤 적도 있었냐면 제 직장에서 제가 열쇠를 잘 딴다는 걸 아시고 어떤 분이, 직장에 계신 동료분이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요, 자, 이 사람이 열쇠 없이도 열 수 있다 이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지금 중요한 서류가 지금 서랍 안에 있는데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직장에서.
그래가지고 뭐 방법이 없는데 이제 이거 빨리 서류는 빼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제출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 직원들이 전부 다 직원들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열 수 있다. 이래 또 사람까지 다 모은 거예요. 직원들을. 자, 이 사람이 잘하니까 한번 봐라고. 그때도 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열리는 것만 생각했어요. 열린다. 찰칵하고 이 그 서랍이 착 열리는 그 느낌을 떠올리면서 사실 느낌을 떠올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말만 해도 돼요. 열린다 이 생각만 계속 하면서 뭘로 열었냐면 그 클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우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착하게 열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우와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뭔가 제출해야 되는 그런 거 시간 늦지 않게 성공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열쇠가 분실된 그 서랍을 제가 열어드렸죠. 그뿐만 아니더라도 실제로 제가 많이 열었어요. 그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이렇게 주택이었는데 학교 마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이제 볼일 보러 나가시고 아버지도 뭐 일하러 가시고 집에 아무도 없고 그래가지고 문이 잠겼어요. 근데 제가 시가 급한 거예요. 이제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어릴 때 빨리 화장실 가야 되겠는데 문이 잠겼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지금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문이 잠겨가지고.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제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 조셉 머피라는 그 성공하게 돼가지고 그분의 책을 읽고 있는 거죠. 옆에서 이렇게 담너머 어깨너머로 이렇게 제가 우리 아버지의 책을 보면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 적혀 있는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글귀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말을 해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서 노력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빨리 문을 따고 들어가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럼 해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린다 열 수 있다 열린다 하면서 그 잠긴 문을 이렇게 아무래도 안 되죠. 안 되는데 열린다 생각을 계속 1분 이상 하니까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밖에 이제 공구통이 있었는데 공구통에서 클립 같은 걸 꺼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어떻게 열린다 하니까 찰칵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조셉 머피가 쓴 책에 내용이 맞구나. 그 책의 그 제목은 아직도 압니다. 벌써 뭐 30년, 40년 넘었지만 그 책의 제목이 잠잠해서 성공한다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잠잠해서 성공한다. 조셉 머피가 지은 책입니다. 그 책 내용이 그겁니다. 상상을 포기하지 말고 성공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입으로 될 때까지 반복을 해라.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문을 따고 들어가서 화장실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열쇠 따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나중에도 그런 애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나이가 40이 넘었을 때도 이렇게 직장에서 이제 당직을 서고 우리 당직 서는 직원하고 같이 이제 문을 다시 다 잠그고 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열쇠를 안에 두고 잠궈버린 거예요. 문을. 그 열쇠는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제가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열쇠가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퇴근도 못하고 이제 잘못하면 야근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멍청하게 야근을 하고 있어야 될 판인 거예요. 그냥 퇴근하면 되는데 열쇠가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열쇠를 찾아야지 제가 퇴근을 할 수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열린다 생각을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 여직원이 그런다고 되겠어요? 이래서 저보고 제가 있어봐 이러면서 제가 부장님 아무래도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했어요. 그래서 열쇠 조각 같은 거 클립도 없어가지고 그 여직원한테 뭐 갖고 있는 열쇠 아무거나 줘봐라 해가지고요. 그걸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착하게 열린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열쇠를 다시 넣었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정말 소름 끼치죠, 여러분. 그 맞지도 않은 열쇠였어요. 그런데 제가 열리는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이게 열렸는데, 그래가지고 퇴근했죠. 근데 제가 그 열쇠를 다시 똑같은 그걸로 열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 그때 정말 소름 끼쳤어요. 이거는 어떤 인간의 힘이 아니구나. 이게 어떤, 이 우리의 말의 힘이지 않겠느냐. 말을 반복하고 생각을 반복했을 때, 포기하지 않았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성공을 하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럴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그 당시에 유행했던 장난감이 이제 유행까지는 아니었어요. 그것도 있는 집만 그런 게 있었지. 워키토키라고 이렇게 무전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 거 좀 이렇게 유행까지는 아니었고요. 워키토키라고 이렇게 무전기로 아이들이 배터리 넣어가지고 그걸로 장난감으로 이렇게 노는 게 있었어요. 물론 그 돈 좀 있는 집에서 그런 거 샀지 뭐 아무 집에서나 그런 거 구입하고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친구 집에 가서 그거를 친구 거를 가지고 워키토키를 갖고 노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친구의 말이 들리고 막 무선이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무전기라는 게. 요즘에는 흔한데, 저는 공사 같은데 하는데 가보면 이렇게 뭐 무전기로 서로 연락 주고받고 많이 하죠. 지금은 그런 게 있어도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요즘 애들도 그런 건 관심이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워키토키라는 게, 무전기라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친구 거를, 제가 친구 집에 놀러를 많이 갔죠. 그게 좋으니까 가서 이제 그거 가지고 같이 놀고 집에 오고 그랬는데, 제가 그게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내 걸 갖고 싶었어요. 나도 그런 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자면서도 워키토키 눈 떠서도 혼자 워키토키. 근데 그거를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는 못했어요. 제가 엄마 나 무전기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좀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지만 이것 사줘 저것 사줘 이렇게 못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항상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용돈이나 밥값 같은 거를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걸로 막 사고 이랬어요. 밥을 굶어가면서 제가 사고 싶은 장난감도 사고 책도 사고. 이제 식당이 있었는데, 학교 식당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돈을 내고 밥을 사 먹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 안 사는 대신에 돈을 받아간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를 식당에서 밥을 안 먹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장난감도 사고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 수중에 있는 돈을 아무리 모아도 그 워키토키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었어요. 제가 아무리 모아도 그래서 제 능력으로는 안 됐죠. 그래서 생각했죠.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뭐 우리 어머니가 뭐 아버지가 아무리 돈을 벌어서 사주신다 해도 이 형편에 좀 힘들 거다 생각하고 그건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조셉 머피의 그 성공의 법칙을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자나 깨나 그것만 생각했어요. 워키토키 눈에서 막 그림을 그리고 막 학교에 앉아서도 워키토키 무전기 그 장난감만 계속 생각하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한 달인가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제가 갖고 싶은 것보다 훨씬 좋은 무전기를 사오신 거예요. 세상에.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어머니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동생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좋은 거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모델을, 최신 모델을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면 저는 워키토키 그거를 무전기를 계속 한 달 동안 외우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이제 서울에 출장을 가셨는데, 회사 일로 출장 가셨는데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 과학 엑스포에 가셨대요. 엑스포 박람회에 가셨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아이들 장난감용으로 워키토키를 내놨는데, 한정판으로 굉장히 거기 이제 온 박람회에 참가한 사람들한테만 싸게 파는 그런 게 모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걸 그냥 사오신 거예요. 우리 아들 좋아하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통한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계속 말만 했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상상했던 거, 제가 기껏 상상했던 거는 그 친구가 갖고 있던 그 무전기였어요. 그거보다 훨씬 몇 배는 좋은 거를 제가 받았어요. 완전 최고의 상품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10년 넘게 고이고이 모시면서 잘 갖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상을 하고 말을 많이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를 제가 경험했죠. 자, 오늘 다른 얘기도 좀 많이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양파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양파를 똑같이 이렇게 이제 물에 딱 뿌리를 컵에 아시죠? 양파를 넣고 컵에 넣고 물을 이렇게 이 뭡니까? 양파 뿌리가 물에 닿을 정도로만 해놓으면은 매일매일 이게 자랍니다. 이게 양파가 이제 싹이 나오죠. 그런데 한쪽에는 잘 자란다, 잘 자란다. 또는 뭐 사랑한다, 사랑한다. 뭔가 좋은 말을 계속 해주고요. 한쪽에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이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죠. 잘 자란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해준 그 양파가 쑥쑥 자랍니다. 진짜로.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우리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좀 더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례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자기가 하는 말 말고 험담, 남이 이렇게 하는 말을 한번 제가 거론해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이 이렇게 한번 해주는 말이 그게 이상하게 뼈에 사무칠 때가 있어요. 계속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돼요 또.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남한테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 특히 이제 제가 옛날에 정말 힘들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안 좋아, 안 좋아, 운이 안 돼, 계속 안 좋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죠. 당신 누구냐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역학인이셨어요. 그 할머니 분이 이제 무속도 하시는 분인데, 그 제가 그러면 부적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적을 하든 안 하든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너무 그게 이렇게 가슴에 못이 됐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몇 번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진짜 상처가 되고 결국은 그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었고 그 뒤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 듣고 제가 그냥 툭툭 털어버리면 되는데 사람이 턴다고 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 역술의 길을 가는 학자로서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지만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특히 손님들한테. 왜냐면은 그 말이 비수가 될 수가 있어요.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당해도 봤죠. 그래서 그 무속인 그분이 역학을 하시는 그분이 저한테 안 좋아, 안 좋아, 계속 안 좋아 이 말을 그냥 흘려서 몇 번 한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몇 년을 고생했었어요, 실제로. 그 말이 계속 생각나니까 현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우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그분이 무속인, 아니 역학인이라서 더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런 경험을 실제로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험담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한테 내가 혼자 외우는 말이나 생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어찌 보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뭔가 안 좋은 게 있더라도 좀 말을 조심해야겠죠. 그 사람이 내 말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는 손님이 정말 이 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대운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시면 좋아집니다 하는 거를 제가
반드시 처방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그냥 툭툭 뱉고 말아요. 안 되니까 끝. 뭐 더 물어볼 거 있냐? 없으면 다음 손님 이런 식으로. 그거는 저는 좀 정말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미래를 볼 줄 알고 역술인 무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렇게 비수와 같은 말은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나 정말 그런 전문인들 아니더라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나도 모르게 내뱉었다 하면은 빨리 그거를 뭐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그거는 아니다, 내가 잠깐 헛소리를 했다, 이렇게 사과를 한다든가 번복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큰 어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탁 내리에 박혀버린 나쁜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 말한 데에 대해서 좀 번복을 해서라도, 사과를 해서라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험담을 많이 하지 말자. 그리고 뭐 정말 살다 보면 뭐 그런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을 험담 아닌 험담,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말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하면 결국 내한테 안 좋아지는 겁니다. 상대방에게도 안 좋아지는 거지만, 뭐 욕을 들을만 하면 상대방은 들어야죠. 그렇지만 그 말을 하는 내한테도 안 좋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얘기하시잖아요. 남 욕하지 마라. 욕 들을만 해도 욕하지 마라. 네 입만 더러워진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내 입만 더러워지면 결국 내 정신까지 더러워지는 겁니다. 내한테도 안 좋아요. 내 자신에게도. 그런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설령 나쁜 말을 들었잖아요. 저도 그 역학인한테 그 나쁜 말을 들어가지고 몇 년 고생을 했다고 했지만, 나쁜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좋은 말을 다시 반복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옛날에는 저도 그런 거를 잘 몰랐죠.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 말을 계속 마음속으로 들었던 나쁜 말을 마음속으로 계속 곱씹지 말고 내가 바라는 좋은 거, 좋은 말, 소원하는 거, 이런 거를 더 긍정적인 말을 계속 했으면 빨리 풀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안 좋은 징조라든가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또는 힘들 때 말로써 이렇게 운을 좋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나 생각 이런 걸로. 먼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긍정의 말이라든가 소원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이런 좋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면 그거를 하루 종일, 하루에 500번, 1000번 또는 100일 동안, 200일 동안 계속 하다 보면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정도로 이게 말의 효과가 커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좋습니다. 그게 바로 호호포노포노라는 건데, 제가 그쪽에 이런 겁니다. 이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호호포노포노라는 이 이론이 있습니다. 이 하와이식의 심리치료 방법인데, 이런 책에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좋은 말을 많이 써라. 특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입에 담기 조금 뜨거운 그런 말들,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 우리 이런 말 잘 못 쓰잖아요. 그죠? 뭐 감사합니다 정도는 요새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씁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에는 버스만 타도 이렇게 교통카드를 딱 버스에 찍잖아요. 그죠? 버스 탈 때. 그러면 감사합니다 해주잖아요. 그것도 참 고맙더라고요. 기계가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쓰면 좋은 운명이 이렇게 다가온다. 굳이 자기가 소원하는 거를 막 이렇게 막 좀 뭐랄까요, 의무적으로 외우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감사합니다 이런 말만 많이 하루 종일 하셔도 좋은 게 많이 오더라. 운명적으로. 그렇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의 말을 이렇게 많이 해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이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이지성 씨가 쓰셨죠. 이게 한국적인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시크릿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하고 말로 하고 글로 쓰고 하여튼 이미 이룬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많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정말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꿈꾸는 다락방에서 이렇게 이제 좀 어찌 보면 말만 아니라 이렇게 상상도 많이 해라. 아주 현실적으로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을 많이 해라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힘들어요. 그게 사실은 해보면 좋은 상상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말이라도 입으로 뱉는 말이라도 계속 반복하면 그 좋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말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너무 현실적으로 막 상상을 해야 되고 사실 저도 상상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현실적인 그 상상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이런 방법보다는 말만 그냥 계속 반복해도 굉장히 효과가 강하다, 좋다 이런 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라고 말하죠. 보통 이런 시크릿이라든가 이런 꿈꾸는 다락방 이런 책에서 말하는 게 시각화를 많이 하면 실제로 그런 게 이루어진다 이러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시각화는 필요 없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계속 해도 저는 충분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없이 외워야죠. 수없이.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지인분과 아침에 통화하면서 이렇게 제가 언급도 했던 건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봉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봉사 뭐냐면은 우리가 베푸는 거, 보시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받고 싶으면 이렇게 베풀면은 그게 몇 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시각화도 하기 싫고 말을 반복하는 것도 힘들고 뭐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많이 하는 것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을 좋게 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불교나 기독교의 그 경전 아시죠? 예를 들면 뭐 천수경이라든가 지장경, 팔량경 여러 가지 성경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읽어도 그것만으로도 좋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많이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힘들고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보시입니다. 보시, 봉사. 우리가 많이 베풀면요. 그게 몇 배가 돼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친절을 베풀면 친절이 돌아오고 물질적으로 베풀면 그게 또 몇 배가 돼서 물질로 돌아옵니다. 지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돈이 한 번에 많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조금씩 예를 들면 뭐 친구 뭐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한테 용돈 같은 거 뭐 이렇게 또는 과자 같은 거 사주고 이렇게 하면 선행을 베푸는 거잖아요. 특히 물론 뭐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애한테 왜 그런 걸 사주냐 뭐 그런데 정말 필요하고 특히 지금 정말 좀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곤란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은 과자값도 아까운 분들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집에 아이들한테 과자를 사준다거나 용돈을 준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봉사를 필요한 곳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불행하다는 거는 한 번에 큰 돈이 나가거나 누가 아프거나 해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돈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씩 봉사도 하고 좋은 일에 이렇게 돈을 쓰니까 정말 큰 일이 없더라. 맞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전화상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조금씩 봉사활동을 하시면 나중에 물질로 봉사를 했기 때문에 물질로 내한테 행복이 옵니다. 그게 어떻게 오냐면은 이제 남편분이 돈을 버시니까 직장생활 하시니까 이제 남편분이 잘 된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월급이 많아진다거나 무탈하고 건강하게 돈을 잘 벌고
모이고 쓸데없는데 돈이 안 빠져나가는 거죠.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이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것도 그것도 행복입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다 우리가 이루는 거죠.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도 계속 지속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월급이 그래요. 월급 뭐 쭉 들어오다가 끊기면 그게 불행이잖아요. 많다 적다 이거보다도 지금보다 더 안 나빠지는 거 계속 유지되는 거 그것만이라도 행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큰 돈 안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도 유지죠. 유지 말하자면 계속 가는 거 그걸 위해서라도 봉사나 이런 작은 일에 봉사하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 같은 데서 뭐 이래저래 봉사할 데 없으면 불전함에 봉사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보시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게 몇 배가 돼서 복이 돼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한테. 그 부분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아시죠, 여러분들? 더 나쁜 쪽으로 모든 건 흘러가게 됩니다. 이 우주의 원리가 원래 뭐냐 하니까 혼돈입니다. 혼돈. 우주는 혼돈입니다. 질서가 있을 거라고 많은 물리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법칙들이 많죠. 우리 이 물리학 법칙, 생물학 법칙, 이 우주 자연 만물에는 법칙들이 많습니다.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론들 다 중요한데 그 이론들에 손을 딱 넣고 가만히 놔두면 이 우주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혼돈입니다. 혼돈. 말 그대로 이렇게 자꾸만 뭉쳤다가도 다시 이렇게 다 흩어지는 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혼돈이라는 우주 최고의 원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요 더 나빠져요. 자, 지금 행복하고 매달 뭐 무탈하게 남편 돈 잘 벌어오고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남편 회사에 다른 일 없고 뭐 아프지도 않고 내 자식 학교 잘 다니고 우리 부모님 건강하고 그럼 그게 계속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긍정의 말도 하고 감사합니다도 하고 뭔가를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한두 개도 괜찮아요. 하나라도 괜찮아요. 이것저것 다 싫으면 봉사도 조금씩 하세요. 조금 여력이 있으면.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요 이 세상은 혼돈으로 갑니다. 그 계속 변함없을 줄만 알았던 그 행복이 깨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가 나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 투자입니다. 투자. 이 행복이 계속 유지될 줄 알죠? 아닙니다. 뭔가 투자를 안 하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다는 거 아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은사님 교수님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수님은 항상 저하고 전화 통화할 때도 그럽니다. 제가 어떤 작은 말이라도 약간 부정적으로 간다든가 약한 소리 아시죠? 조금 자신감 떨어지는 소리 한다든가 또는 뭐 한숨이 좀 나왔다 저도 모르게 그러면 딱 바로 집어내십니다. 박 박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이 항상 말을 높이세요. 너무 제가 부끄럽죠. 항상 긍정의 말을 하고 원기 충전해 있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힘들 때도 많지만 이 원기 충전 그게 뭐냐면 긍정으로 충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노력입니다, 여러분. 투자고 노력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약해지지 않은지 조금이라도 생각이 부정적으로 가지는 않는지 약해지지 않는지 말이 약간이라도 부정적으로 나지는 않은지 혹은 이렇게 좀 한숨이 나오지 않는지 이런 거를 잘 체크하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연습 긍정의 힘으로 나를 채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 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도 강의를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